긴급조치 피해자의 전 안동일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제 긴급조치 피해자 모임이 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 양춘순 대표님이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그 위에 이제 회견문 발표하고 서른 의원님 말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춘순 위원님은 양춘순 대표님입니다. 네, 저희들은 1970년대 후반에 박정희의 유신독재에 항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데모를 할 때는 뭐 돈 받으러 한 거 아니고 정말로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재난으로 바위치는 심정으로 데모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것이 긴급조치 구호가 원천 무효인이 선언이 되고 지금 국가를 상대로 해서 민사 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을 진행 중인데 그 진행 과정이 아주 이 사법부가 지금 그 당시에 잘했으면은 만약에 재판을 잘했으면은 그런 배상 문제가 안 나왔을 것인데 지금 그 잘못해서 나온 거를 지금 와가지고 장난치듯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서른 의원이 계십니다만은 이런저런 핑계로 해가지고 배상을 안 해주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사법부의 정의가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자리는 그 사법부의 그런 얼토당토하는 재판에 대한 항의이면서 동시에 이거는 이 현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도 옛날에 그 특별법을 마련해서라도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명예회복과 배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걸 하지 않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리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 양춘순 대표님은 그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그 형사보상금 받은 것으로 공익재단을 만들고 있는데 그 재단 대표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회견문을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회견문들을 받으셨겠습니다만 회견문 낭독은 이대수 선생님과 고은광수 선생님이 해주시겠는데 이대수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재학 시절에 긴급조치 구호로 구속되셨고 옥고를 치셨고 고은광수님은 이화여대 재학 시에 두 차례 옥고를 치신 분입니다. 기자회견문 최근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에 대한 유신헌법 긴급조치 피해자 입장 박정희 유신 독재의 범죄 책임을 묻지 않고 민주운동 피해자에 대한 국가기관의 책임과 민사배상 의무를 회피한 사법부의 왜곡 판결과 몰성을 비판한다. 지속비막 판결을 남발하고 법치주의의 실종, 의회 권한의 침해, 헌법 정신 왜곡을 초래한 대법원장 양승태의 탄핵을 촉구한다. 1. 2015년 1월 16일 서울 고등법원은 복역과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은 작년 10월 27일 대법원의 긴급조치 구호 국가배상 청구 소송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추종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2015년 1월 22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1974년 문인간첩단 사건의 민주화운동보상법에서 피해자 김우종 교수 등 7명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받고 간첩으로 몰렸었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도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조금의 보상금을 받았으면 재판상 화해로고와 별도의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따로 줄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은 대법관 13명 중 5명이 소수 의견에서 밝히고 있듯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배치됨이 분명하다. 또한 대한민국 공동체의 상식적 기초를 뒤흔들고 깨어있는 시민들 간의 합의를 깨어 갈등을 야기 증폭하고 있다. 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1년의 퇴행적 판결을 규탄하며 대법원장 양승태의 탄핵을 촉구한다. 서울고법의 서른 판결은 이 사건 유죄 판결에 의한 복역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를 수사 과정에 있었던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하여 배상액을 영원으로 만들었다. 3. 이 고법 판결은 작년 대법원 민사 제2보의 판결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 이 대법 판결은 상고 이유서에서 항변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두 가지 논점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있다. 즉 유신헌법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긴급조치 구호를 선포한 대통령 박정희의 위법 행위와
그를 시행한 하수인으로서 검찰, 경찰의 행위와 판사의 판결 중 후자, 즉 하수인의 책임 없음만을 주장하고 전자, 즉 대통령 박정희의 원천적 불법 행위와 그에 따른 독재 정치 및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 하수인의 행정명령 집행과 수사 과정의 가혹 행위는 원천적인 불법 행위인 대통령 박정희의 헌법 개정과 긴급조치 선포, 그리고 이어지는 독재 정치 및 부당한 권력 행사와 함께 세 가지 이유가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판단되어야 하는 범죄 행위이다. 결코 하나씩 분절해서 책임이나 면책 여부를 살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유신헌법 개정과 긴급조치 구호 발동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문제이며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의 책임과 불법 행위 또한 당연히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김일성 교수들 7명을 1914년 소위 문인 간첩단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연루시켜 공무원과 소유자백을 하게 하고 형사처벌도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2009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 재심을 건동하였고 법원은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미 재판장 화해를 한 것임을 보상할 수 없다는 논리로 항소를 하였고 민사보상법에 따라서 받은 금액 때문에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5명의 소속 의견으로 이상원, 김영석 판사 대법관은 정의적 손해에 대해 그 이상 손해를 행사할 수 없다는 보는 것은 공평과 정의에 반했겠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민주보상법은 2014년 6월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심리 중인 것이었다. 가급심의 결과를 기다리며 판결을 연기하고 있는 가운데 그 결정이 나기도 전에 대법원에서 먼저 판결하면서 온당한 지랑선을 넘어 좀 폭거이다. 국민과의 갈등 이전에 헌법기관 간의 분쟁을 먼저 불러일으켰다. 5. 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부의 퇴행적 판결은 이뿐만 아니다. 첫째, 민사배상금 이자. 둘째, 국민의 입증 책임 강화. 셋째, 소멸시효를 6개월로 단축한 것. 넷째, 민주화 운동보상법. 다섯째, 긴급조치에 대한 대법 판결이다. 국가배상에서 수사기관 및 법관의 고의 과실을 부정했다.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판결은 우리 사회가 과거의 상처를 싣고 공동체의 화합을 이루기 위한 시민과 정부 간의 사회적 합의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2011년 임명된 대법원장 양승태의 임기 동안 사법부의 판결은 일관되게 공동체의 기초와 합의를 파괴하는 쪽으로 행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인권 변호사에 대해 소환장을 보내 스스로가 권력의 하수인일 뿐 아무 판단 능력,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는 죽었고 헌법 정신은 실종되었다. 또한 사법부의 독립은 상실되었고 입법가의 정신을 왜곡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자유를 지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이 침해되는 것도 멀뚱멀뚱 보고만 있다. 정치 과정에서 조정과 갈등 완화의 리더십은 실종되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다툼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록이마의 판결을 남발한 대법원장 양승태의 탄핵을 촉구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역사의 시바들은 1970년대 박정희 유신 독재의 시대를 넘어 1930년대 독일 나치 독재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독재자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지만 권력의 운영 방식과 사법부, 검찰의 행태는 공화주의자 없는 공화국,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라는 어두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언론인과 정치인, 양심적인 지식인과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묻는다. 세월호 아이들이 물 밑에서 울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 재난과 안전의 조정탑은 7시간 깜깜목통이었다. 모든 권력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의 지혜는 결집되지 않고 있다. 아직도 3년 동안 이러한 사법부의 원권과 서로 간의 권한 다툼이 계속되도록 방치한가. 역사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제 행동할 때다. 더 이상 마지막 문구는 함께 손을 들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법원은 박정희의 유신독재 불법 행위와 국가의 민사재산 책임을 인정하라.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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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민주화 보상법에 대한 판결을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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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위헌 결정 무시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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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헌재와 대법, 엇갈린 결정, 특별법으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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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민주운동 유공자의 명예회복과 국가 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6. 국회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라. 이상한 요구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껴있는 시민, 양심적인 지식인, 개혁적인 정치인, 민주언론과 함께 박근혜 독재 정권의 대운동에 나설 것이다. 2015년 1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신헌법 긴급조치 피해자 모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서른 의원님이 입장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른 의원님도 두 차례나 긴급조치로 옥고를 치셨습니다. 예, 제 판결이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판결은 한마디로 말해서 유신헌법이 정당하고 긴급구호가 위법이 아니었다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불법이 없었다고 얘기하지만은 저는 체포된 후 아주 숱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간 이 가족 면회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1심 재판을 6개월이 아니고 8개월 동안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에는 분명히 구속기간이 2개월이고 2차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석방시켜야 합니다. 그럼 우리 변호인들이 석방시키라고 요구했지만은 그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국가기관은 확실한 횡포였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재판이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재판을 하게 된 데는 방금 우리가 낭독한 대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 이하에 결정했던 부분들이 크게 작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피해자 일동은 특별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고 오늘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대로 앞으로 입법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입법조치 해나갈 것임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우리 밖에서 필요하신 기자님들은 밖에서 질문하시고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유인물 필요하신 분들도 우리 다 메일로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옆으로 나오시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